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회의 안건이 많이 있는데 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이번 장마 폭우로 우리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께 묵념을 먼저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예. 전체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성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어서 그런지 주의가 많이 좀 산만하고 좀 시끄럽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을 설명하실 때 차분하게 자기 어떤 견해를 잘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성용 의원님, 예,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의 및 주요 내용, 해당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상기 조례에 규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 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조례안의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 회의규칙 제22조 2 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1일 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본 조례의 재정 취지와 함께 고려해서 균형 있고 심도 있게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여러 교육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분된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종식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 법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반대 2건이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내 1건, 기간 후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행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상기 조례에 규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 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자치조례로서 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로 제정하여야 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폐지의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중립성 침해 우려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 제2조 제4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동조례 제5조 제8호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내용 중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량적 조항은 정책 결정자의 성향에 따라 중립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상반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조례 제8조는 민주시민교육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에 위탁 단체에 대한 중립성 시비와 검증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폐지되면 교육의 중립성 훼손 우려와 민주시민 자질 함량을 위한 울산교육정책 운용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본 조례의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근거는 충분하며 따라서 본 조례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법규는 될 수 없으며 조례 폐지가 곧 교육 불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렇듯 현행 조례의 의미와 존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조례 유무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의 실효성, 갈등 유발 가능성,
교육 이념 실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히 접근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훈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은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 폐지 주요 근거로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주, 시민, 자질 함량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사회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이자 교육 내용입니다.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에 제시된 민주 시민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성숙한 민주 시민 양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민주 시민교육 조례 제2조 기본 원칙 사항은 교육의 중립성 준수를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교육기본법 제14조 등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그 엄중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유지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에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활동과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례 폐지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울산 교육 정책 운영 및 학교 현장 지원 활동 등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철 교육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강대기 의원님. 예. 교육국장님,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2020년에 한 2년 되었죠. 예. 그 조례 만들 때의 상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때에 입법 예고 기간 때 지금은 2건인데 그 당시는 여기 한 10배가 넘는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고 또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때 그 모습은 언론을 통해서 다 봤을 거예요. 그렇게 3-4분의 의원이 이 신청을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 그 교육청에서 한 22~23개의 사업과 연관되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22~23건의 어떤 사업이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들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언론 보도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감님이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학교에 검토 보고서도 이야기를 했고 일이 뭐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뭐 활성화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넘게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청의 어떤 입장을 봤을 때는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좀 질의사항. 예, 안대영 의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게 울산 공교육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저 또한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오늘도 지금 와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정 당시에도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이란 부분은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학생들은 아직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고 그리고 백지 상태, 습자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교육 과정들을 설명하다 보면 그게 그대로 습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아마 국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정규 교과 과정에서 제가 사회책을 올라오다가 보고 왔는데 거기에 충분히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적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 민주시민 교육조례 첨예하게 사회 구성원을 갈라치게 하고 대립과 분란을 일으키는 이 상징적인 조례를 꼭 살려놔야지만 민주시민의 교육을 더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그 말씀이 저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충분히 정규 교과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더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울산 공교육이 표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강사가 아닌 정규 교과 과정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서 키워 나가야 되죠. 이게 안 된다면 이건 책임 회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야기시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이런 조례들은 폐지돼야 되는 게 더욱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대령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정신이 그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이 활성화를 할 때에는 교재 자체도 좀 엉성하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내용들 보면 지필위원도 상당히 좀 편향되어 있습니다. 전교조가 68.3%, 그다음 한국교총 쪽에 한 12.2%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내용도 보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국방비를 절감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복지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엄중한 남북 배치 상황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원인이 결국은 넙구비의 훼손을 줬다. 그럼 지금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물론 좀 아직까지도 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 이번처럼 큰 홍수 피해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성미산 마을 이웃들, 박운수 마을 공동체에서 주장했던 것이 대표 모델로 되어 있거든요. 또 주 40시간 근무제,
오늘 신문 보니까 2,860원인데 주 4시생 하니까 기본이 200만 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되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자립을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들, 문재인 케어, 인천공항 정규화 시키는 거, 이재명의 기본소득제, 동성애자, 탈원전, 재벌도덕성, 보편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물론 그 시대에는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대는 그 시대에 또 다른 시대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시대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과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산이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논란 때문에 저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거 강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사 자격 기준도 제대로 묘하고 교재도 묘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물론 공론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요. 저 개인 홍성우 시의원 한 명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교육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저는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과 가장 그 관련이 깊은 우리 학생 또 학부모님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혹시 다른 또 의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시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으로 회의 진행을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장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홍성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한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교육기관 학생들의 하습권을 보장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대한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항 1항에 따라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근거, 벽구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위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대한교육기관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대한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대한교육기관은 교육과 법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미인가 대한교육기관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울산교육청도 위 법률에 따라 2022년도부터 대한교육기관의 등록과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공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울산교육청에서는 대한교육기관 지원 기준에 대하여는 대한교육기관 학생 수, 운영 형태, 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기관들의 지도와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홍성우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홍성우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교육기관은 2022년 현재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민가 교육시설로 존재하였으나 해당 법 제정으로 대한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에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은 울산 링컨학교, 대영 드림 홈스쿨 아카데미 등 총 2개 기관이며 2023년 올해는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한 기관당 363만 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특별 교부금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생 중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대한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저게 대한교육기관 그 조례안을 보면은 제4조에 보면은
지원 내용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재정적 지원, 사후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게 제4조에 보면은 네.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사후 관리는 정산서를 받고 결과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만약에 중식비를 제공하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뭐 그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가능한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혹시나 그게 가능하다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본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네, 우리 대한교육기관의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재정적 지원도 많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지침을 수립해서 예산 집행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예, 안대령 의원님. 예, 조례 발의해 주신 홍성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요, 우리 일단 포인트가 프로그램 운영비와 중식비에 네. 대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죠. 네, 그죠?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의 적성과 개성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재정 수요를 파악하기 아니요, 위해서 우리 대한교육이 조례가 아니라도 네네. 지금 대한교육에 지금 적용돼 있는 다른 법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아마 이런 차별성 없이 개성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대한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부류가 있겠죠.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기 전에 또 거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아니면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그런 어떤 개성이나 적성이 아니라 획일화된 부분이 더 크다. 거의 그 서로 나눔 학교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안학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대안학교라고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나눔 학교로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안학교를 두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죠? 지금은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 학생들의 사회성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학생들 어떤 수요에 맞게 그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 주로 이제 종교 단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인데 또 그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그 기관이 만든 프로그램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학생들이 거기에 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해서 아마 자꾸 학생 만족 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자꾸 이제 바뀌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획일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적응을 못하던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여러 가지 학생들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식이나 패턴을 통해서 적응을 시켜서 우리 학교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대안학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럼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모 의원님께서는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에 아시다시피 대안학교는 고원중학교 한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대안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관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대상은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요. 갔을 경우에 각각의 특성을 잘 살려서 부류에 맞춰서
교육 과정들 프로그램들을 짜줘야 된단 말이죠. 과연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줬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보면 조례에 보면 교육감 미모였던 책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 현장에서는. 좀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중심 지원하면은 뭐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대상이 학생들이고 부적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대안이라는 부분들이 중요시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네. 더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케어를 잘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적응력을 키워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을 했을 경우 그렇게 잘 짜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강대유 의원님. 저기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실래요? 그 우리 검토 의견에 보면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권이라든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하고 지금 요 조례하고 교육청에서 제정되는 거겠죠. 지금 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학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죠. 지원 조례. 그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 대한교육의 지원 부분은 우리 울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4조 4항에 대한교육기관 지원이 돼 있단 말이죠. 요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단지 시에서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울산시나 울산교육청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봐서는 약간 영역이 좀 나눠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울산시에서도 또 나름대로 드림스쿨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 조례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은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그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는 울산시와 이렇게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맞죠? 네. 이 독자적인 조례라기보다는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큰 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 부분하고 어차피 뭐 교육청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좀 더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재정 지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예. 중복되지 않게 좀 네. 더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지원의 가장 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우리 시와는 중복되지 않게 네. 좀 더 아까 중식비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네. 마련을 해야 이 조례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그 시청 쪽 분들하고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은 또 협의를 해서 네. 서로 중복되지 않고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시청 조례에도 4조 4항에 보면은 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 학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더 대별되게 네. 우리 이 조례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도 이 조례는 이제 특징이 대한교육기관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우리 시하고 그 중복되지 않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요 지금 조례가 저희들 쪽에서 통과되면 울주군에서도 요와 유사한 조례를 발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비에 대해서는 울주군하고 저희들하고
부분적으로 우리 학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조례안 심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잠시 자리를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선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선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철 교육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제출일자는 7월 5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행정기본법 제7조 2 행정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입법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조항이 신설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규정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이에서 만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로 유아, 특수학생, 다문화 가족 학생 또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아에 대한 정의로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로 정의된 부분의 만을 삭제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인성교육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및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2023년 기준으로 15개 단체당 최대 6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명문화된 조례 근거로 하여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철 교육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기정됨에 따라 입법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나이 관련 규정에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나이에 관하여 만 나이 계산 및 연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1세 미만의 경우에만 월수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 표기의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나이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나이 사용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만자이기 때문에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을 이유로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교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권순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교육기관의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하자검사 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고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함께 실효성 있는 하자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교육감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철저한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자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및 관리에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의 예방 및 효율적인 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설공사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의 하자검사
의무, 하자 보수 이행 절차, 하자 보수 보전금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교육청의 지도 점검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시설공사의 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의 시설공사 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교육청에서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2017년 교육부가 개발한 학교시설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통합 이력관리, 하자점검의 온라인 입력, 하자보수 후속 조치 관리 등 조례에 규정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 과다한 예산 소요나 업무 증가 없이 하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울산교육청에서는 하자 관리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인 학교 등 각급 기관의 담당자가 누락 없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감독과 더불어 시스템 이용의 편리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일정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순용 의원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시설공사 하자관리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의 예방 및 효율적인 하자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연희의 하자검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설공사 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 시스템을 통한 통합 이력 관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하자 보수 후속 조치 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천미경 부의장님. 예. 예, 울산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우리 발의해 주신 권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뭐 그린 스마트 등 시설공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사의 어떤 하자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항상 제가 의심이 들었고 요 근래에도 교육청의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나와서 민원이 들어온 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하나를 짓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설계 비용이나 모든 게 뭐 다 정착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 하자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한번 자세히 그 부분을 좀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학교 시설 그 통합 정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이런 게 모든 학교에서 어떤 하자되는 부분을 바로 점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교육부에서 에듀빌이라고 학교시설 그 통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그 본청에서나 지역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지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뭐 지자체에서 바로 학교를 지원해가 하는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는 그 저희처럼 시설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그 수용 같이 해가지고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학교 시설이 어떤 뭐 본청 외에 뭐 학교별로 일어나는 건 통합 정보 시스템이 만약에 이제 구축이 된다면 한눈에 이제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감사관실에도 보니까 이 뭐 시설 전문직이 1명 정도가 배치돼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 혼자서 막
다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설의 시설 공사 비용이 있는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육시설과에서 모든 걸 이제 담당을 하시겠지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통합 정보 시스템이 꼭 필요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장착을 위해서 좀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다른 의원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원안 심사대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등 다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한 행정국장님께서는 바람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제출일자는 2023년 7월 3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용어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및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 신설,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기준 신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서 조례로 위임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보급 확대 사업의 공유재산 임대 시에 임대료 경감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4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을 종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시행령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34조는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료의 감면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정하여
개정안에는 문제는 없다 사료됩니다. 다만 당장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과 사용료 등의 감면 범위를 상위 신구 법령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위임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금액의 변동 추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과 용어 통일을 기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금액도 똑같고 내용이 비슷한데, 예, 이성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리 보면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이게 법 시행령이 2024년 1월 1일부터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앞에 보시면 제 14조에 봐도 이래 보면은 이게 취득의 경우, 처분의 경우 이래가 이 중요한 건데 이게 만약에 상위법이 바뀌었다. 그래 하면은 또 이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은 그 기간 동안 공백 기간 동안에 이건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원칙적으로는 즉시 개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돼 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하는 게 남아 있는 게 이제 원칙인데 아직 상위법이 저희들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그대로 아직 그전 이제 특별한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례를 개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상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하는 게 낫다. 이제 다 돼 가지고 이 9월 달까지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가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내용과 같이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게 집행하여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